예, 안녕하세요. 제가 잠깐 물러나 있다가 들어온 이유가 오늘은 이렇게 도식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잘 보이지 않으시는데 요거에 이렇게 요런 형태로 이루어졌다. 요걸 갖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거라는 거를 조금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물러나 있다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전 시간에 아마 고대질의 이유, 목적, 뭐 선택, 방법, 뭐 이런 동작을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4번 설명에 있어서 4번은 통째로 띄어놨다가 따로 용량이 크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4번이 뭐냐면 빠르고 정확한 고대질로 인한 몰탈 수분 보존으로 내적 외적 품질 향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전히 떠붙임의 기초 세 가지에서 빠르고 정확한 동작에 머물러 있어요. 저희 여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내적 외적 품질 향상. 빠르고 정확한 동작은 시공시간 단축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가져오는 또 하나의 결과물이 있는데 내적 품질, 외적 품질.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설정한 말이죠. 내적 품질, 외적 품질. 이런 메커니즘은 제가 설정한 말인데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간 배분, 소제목으로는 시간 배분, 너와 나의 다른 시간이라고 이제 소제목을 한번 달아봤고요. 첫 번째 소제목을 요 시간, 빠르고 정확한 요 시간을 저한테 한 시간을 줬을 때 제 결과물과 다른 분, 여러분들의 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결과물, 물량, 붙이는 양, 그 다음에 품질, 외적 품질, 줄눈을 맞추고 면을 잡는 그 능력과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 내적 품질 동시에 사출률, 충분한 몰탈의 수분으로 인한 수분을 이용한 강도, 인장 강도라든지 공국을 없애고 몰탈을 퍼뜨려서 공국을 없애서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다른 후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튼튼하게 시공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빠르고 정확한 고대질이에요. 네. 너와 나의 다른 시간을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빠르고 정확한 고대의 움직임이 가져오는 결과. 비슷한 말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고대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어떤 많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외적 품질, 내적 품질 계속 얘기하죠. 그것들이 있고 시간을 단축해주죠. 시간을 단축해줘요. 내가 이만한 물량을 하는데 10개의 타일을 붙이는데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10개 타일을 붙였어요. 근데 난 1분에 붙이고 저 사람이 10분에 붙였어요. 그럼 난 9분이라는 시간이 남아요. 그렇죠? 난 그냥 집에 갈 수 있어요. 9분 시간이 남아서 집에 갈 수 있죠.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그죠? 고대 스피드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습득하고 스킬을 익힌 다음에 현장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되는 거니까 욕심내지 말고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하다 보면 되는 건가 라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이해력이죠. 이해하고 들어가는가, 폭발력 있게 들어가서 쭉 치고 나서 멘탈도 잡고 파이팅 있게 앞으로 쭉쭉쭉쭉 치고 나갈 수 있느냐 라는 거죠. 얼마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네, 그런 이유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처음부터 완성해야 되냐, 하다 보면 되는가. 천장에 들어가면 이제 물은 엎질러 놨다고 보시면 돼요. 컵에 물은 엎질러 놨습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현장에 들어가시면. 그렇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연습을 통해서 현장에 들어갔어요. 그럼 나는 이제 시공을 하기 위한 기술자입니다. 기술자인데 거기서 고대질 연습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고대질 연습을 할 수 없어요. 나 혼자 시공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고 나 혼자 시공하더라도 그 시공의 결과물을 그 날에 보여줘야 됩니다. 완성해야 되고 그래서 돈을 벌어와야 됩니다. 근데 현장에 들어가면 일단 엎질러진 물입니다. 정말 관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시간이 지나면 된다. 저들은 밥 먹고 똑같은 것만 매일 하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다. 하는데 안 해보신 분들이 쉽게 말씀을 하시죠. 안 해보신 분들, 타일을 안 해보시고 떠붙임을 안 해보시고 그런 걸 많이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심지어는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쉽게 얘기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 오류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배우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물을 엎질러 놓으면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엎질러 놓으시고 생각하실 건지, 엎질리기 전에 곰곰이 생각하시고 이 물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언제 엎질르실 건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자, A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개념. A와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굉장히 고대질이 빨라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연습을 많이 했어. 잘 배웠어요. 코치한테 잘 배웠어요. 괜찮은 조력자한테 굉장히 잘 배웠어요. 10초예요. 바른 동작으로 총 횟수 6회를 떴어요. 두 분 다. 6회를 떴는데 양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위치도 정확했어요. 타일 위치도 정확했어요. 정확해. 포인트도 타겟도 정확하게 떴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20초가 걸렸어요. 그 2배가 걸렸어요. 잘 이제 동작도 어색하고 양도 충분치 않고 타겟도 못 맞췄어요. 이 균등한 이 양도 못 맞췄고 이 간격도 못 맞추고 양 자체도 들쑥날쑥이었어요. 연습이 덜 됐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여기는 빠르고 정확하게 같은 기간인데 같은 한 달을 했는데 등한시한 경우가 내가 잘 손발 코치와 손발을 맞추고 내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끌어낸 사람이에요. 근데 뭐냐면 문제는 그 몰탈은 같은 걸 사용했어요. 같은 통에서. 왜? 이런 과제를 제가 왜 이런 전제를 조지하면 몰탈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쓰는 방법이 다 달라요. 이 몰탈의 습성과 쓰는 방법을 등한시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역시 또 많이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이고 경험하지 못하셨고 그러신 분들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몰탈은 같은 세 통에 물을 집어넣더라도 두 포에 시멘트 몰탈과 그 두 통에 물을 같이 집어넣더라도 같은 사람이 집어넣더라도 쓰는 방법이 다르고 결과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흥건한 물을 계속 건져 올려 쓰다가 밑에 모래가 많이 가라앉아 있으면 그 모래로 또 붙여요. 그냥 그대로. 어떤 사람은 한번 믹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믹싱을 해줘서 쓰고요. 다 다릅니다. 예,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걸 미련하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대로 계속 힘줘서 계속 이렇게 다시 긁어서 그대로 믹싱을 하면서 씁니다. 예, 체력 소모가 어마어마하겠죠. 그거에 따라오는 가져오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사람마다 다른 몰탈의 질감이 있고 물의 양이 있고 다 다른데 같은 물을 넣었어도 물이 올라오거나 가라앉거나 하는 시점에 따라서 쓰는 방법이 다른데 그냥 동일하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랬어요. 그냥 10초, 20초가 걸렸어요. 자, 그럼 따라오는 결과가 쭉 제가 보이면 외적 품질을 잡는 시간으로 이어지겠죠. 외적 품질을 잡는 시간이 A가 저 늘어났어요. 왜일까요? 자, 밥을 한 번 떴고 두 번 뜨고 세 번 뜨고 네 번 뜨고 6번까지 떴어요. 자, 10초 만에 떴어. 이 사람은. 자, 이 사람은 20초 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을 20초가 걸렸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럼 그 의미는 뭘까요? 빠르고 느리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저 사람 빠르니까 잘났고 이 사람은 느리니까 못났다. 이 말이 아니라 첫 번째 밥을 뜨면서 타일이 물을 가져갑니다. 그럼 몰탈에 물이 상대적으로 없어지겠죠? 자, 두 번째 밥 뜹니다. 그럼 타일이 물을 가져가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쭉 뜨는데 그 편차가 20초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첫 번째 밥은 많이 굳어 있겠죠. A에 비해서 B는 많이 굳어 있겠죠. 자,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외적 품질, 줄눈과 면을 맞출 때 타일을 떠서 가져가죠. 가져가는데 가져가는 동작에 있어서 이 중간에 신속한 이동 동작이 있어요. 신속한 이동 동작, 이 모션. 발 위치를 어디에 놓고 내가 붙일 위치가 어디니까 신속하게 돌아서 어떤 손의 모양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붙여야 되겠다 라는 건 제가 동일하게 설정해 놓을게요. 신속한 이동 동작으로 했다고 쳐요. A와 B가. 근데 밥 뜨는 시간이 달랐어요. 거기서 가져오는 현상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럼 뭘까요? 외적 품질을 잡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10초가 걸린 이 A라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균등한 몰탈의 양과 수분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분이 갖고 있는 양이 많으니까 벽에 나눠줄 수분이 충분하겠죠. 상대적으로 비비고 흔들 때 물이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벽이 가져갈 물도 있고 움직일 여력도 있고. 왜? 타일의 총 함수율은 모르지만 타일이 먼저 가져왔으니까요.
타일이 먼저 가져왔으니까 상대적으로. 자, B는 뭐예요? 20초간 걸렸으니까 편차가 커요. 여긴 굳어있고 여긴 질퍽해. 가져가서 흔들고 비볐더니 이쪽은 들어가고 이쪽은 안 들어가요. 이쪽은 들어가고 이쪽은 안 들어가. 힘이 세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 문제가 크겠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쪽은 굳어있으니까 안 들어가서 푸석푸석하고 이쪽은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이제 코치님한테 물어봤더니 망치를 때리래요. 망치를 때리래. 이게 망치를 때릴 일이 아니죠. 여긴 굳어있는데 망치를 때리면 떨어지겠죠. 그쵸? 그걸 파악해야 돼요. 망치로 때릴 일인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사람의 고대질과 습성과 시간차와 어떤 그런 걸 다 파악하고 캐치를 하고 코치를 해주느냐. 근데 코치님이 여기서 때리래. 그런데 때렸어. 근데 퉁 떨어졌어요. 굳은 다음에 외적 품질을 맞추려다 보니까 툭 떨어졌어요. 떨어진 걸 아는데 눈치를 보고 사춤을 해서 그냥 채워놓고 다음 장을 올리고 연습을 해버리죠. 이유를 모르고 눈치를 보고 한두 번은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자꾸 그러면은 내가 자꾸 같은 실수를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뻘쭘해서 못 물어봐요. 미안하니까. 근데 상대방도 나한테 똑같은 말을 해요. 망치로 때리세요. 밥을 더 많이 해서 더 비비세요. 밥을 많이 하면 함수율이 높아져요. 밥이 수분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되니까 밥을 많이 해서 밀어놓으래요. 근데 반발력만 생겨 나중에 힘만 들어요. 아주 용을 쓰죠. 아주 그냥 밥이 막 퍼져나가고 막 질질 새고 밑으로 질질 새고 아주 밥을 어느 정도 양인지도 모르겠는데 무조건 많이 뜨라 그래. 그게 마지막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면 그게 마지막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둘 다 뻘쭘해주니까 한 사람은 맨날 똑같은 행동만 하고 보는 사람은 맨날 똑같은 대답만 해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 상황이에요. 외적 품질 잡을 시간이 없어요. 굳었으니까 외적 품질 잡을 시간도 없어요. 이게 미치는 영향이 뭐냐면 내적 품질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외적 품질을 잡을 때 상대적으로 몰탈에 수분이 괜찮아요. 타일도 가져가고 몰탈에 수분도 충분한 상태에서 비비고 흔들고 하는 시간에 벽이 물을 가져가요. 그쵸? 충분한 물을 가져갑니다. A는 양생도 되고요. 몰탈에 수분이 충분하니까 잘 퍼져서 공국도 없고 잘 퍼져요. 골고루. 그래서 세게 붙어있을 확률이 많죠. 내적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죠. 외적 품질을 조절하는 중에도 벽은 몰탈에 남아있는 충분한 상대적으로 충분한 물을 가져가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겠죠. 자, 외적 품질 잡을 시간이 없죠. 외적 품질 잡을 시간도 없는데 내적 품질을 잡을 수 있을까요? 내적 품질 잡을 시간이 없어요. 왜?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상대적으로 타일이 많이 빨았기 때문에 얘가 푸석푸석해져 있는 상태예요. 편차도 많고요. 편차가 많아요. 붙어 있는다고 해도 얘는 꽉 붙고 얘는 설 붙어서 이쪽은 덩덩덩덩 거려요. 텅텅 소리가 나죠. 이쪽은. 자, 근데 내적 품질 당연하죠. 이어지는 결과입니다. 고대질의 시간 소비를 했고 줄는 면 잡을 시간이 부족하고요. 타일이 상대적으로 물을 너무 많이 빨았어요. 상대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빨아야 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편차가 없을 정도로 빨아야 되는데 타일이 먼저 물을 너무 많이 빨아갔어요. 자, 결국 부족한 수분은 내적 품질에 영향을 미쳐요. 그죠?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냐면 B는 막 하는데 연습하는데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야 그거 다시 떠 이래요. 왜? 아니, 밥이 물을 너무 많이 불어서 너무 늦어서 그거. 너무 타일이 물을 많이 가져가서 이거 해봤자 소용없어. 다시 해 다시.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많죠. 그런 경우. 자, 밥 많이 떠서 그런 경우에요. 밥 많이 떠서 다시 해. 밥 많이 떠. 그러니까 밥 많이 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원리를 설명해 줘야 돼요. 왜 빠르고 왜 정확하고 어떤 함수율의 관계, 얘가 왜 많이 물을 함유하고 있어야 되고 이 시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의 시간 8번도 될 수 있고 10번도 뜰 수 있어요. 그 시간차에 따라서 오는 결과. 자, 얘는 내적 품질 잡는 시간, 이걸 1번 토끼라고 했어요. 잡았어요. 1번 토끼를 잡으면 2번 토끼도 거의 비슷하게 따라옵니다. 2마리 토끼를 잡아요. 2마리 토끼를 잡습니다. 얘는 안 되죠. 외적 품질 잡을 시간도 없고 느리니까 부정확하니까 연습을 안 했어요. 등한시했어요. 그러고 부적절한 코치를 받고 뭐가 뭔지 모르고 막 헤매고 있어요. 안 돼요. 현장 들어가기도 전에 얘는 안 됩니다. 계속. 첫 번째 토끼 안 잡았는데 두 번째 토끼를 어떻게 잡습니까? 두 번째 토끼를 어떻게 잡아요? 첫 번째 토끼를 못 잡는데. 그쵸? 이겨지는 결과입니다. 자, 근데 희한하게 한 마리 토끼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적 품질을 못 잡는데 내적 품질은 잡아요. 막 물을 막 흥건하게 해갖고 막 밀어붙인 다음에 짱짱하게 붙였는데 면도 안 맞고 줄눈도 안 맞고 본인이 보기에는 잘했대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엉망진창인 거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뭐 밥을 3번, 4번 뜨고 5번씩도 뜨는데 정말 설 붙이고
정말 함술이 뭔지도 모르고 무슨 퐁퐁 섞고 막 이상한 거 섞고 이렇게 스스스스스 하면서 막 붙였다 또 와르르 떨어지면 또 붙여요. 그걸 또 붙이는데 면 줄눈과 면은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어떤 분들은 자 희한한 경우가 있어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또 오래 떠돌게 되죠. 타일기에서 떠붙임기에서 오래 떠돌게 됩니다. 나는 속도는 최고야 하면서 속도는 최고인데 내적 품질은 몰라요. 본인이 모르니까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모릅니다. 예, 몰탈의 사용, 수분의 양, 뭐 비비고 때리고 압축과의 관계 모릅니다. 그냥 무너지면 그냥 얘가 잘못되고 벽이 잘못되고 타일이 잘못되고 몰탈이 잘못된 겁니다. 몰탈 회사가 잘못된 겁니다. 자 대부분 내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뭐가 뭔지 모르는 경우 자 한 마리 토끼만 잡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른 교육을 통해서 바른 이해를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자연스럽게 잡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잡는 결과예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빠르고 정확한 고대질이 단순히 빠르냐 단순히 빠른 사람 와 잘한다고만 인정해 줘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결론이 뭐냐 결론으로 갈게요. 빠르게 결론으로 가면 빠르고 정확한 고대질은 신속한 이동 동작과 함께 신속한 이동 동작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연스러운 동작 벽 앞에 가지고 가서 어떻게 갖다 대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기준장을 달 땐 가로 세로 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최적의 손 위치와 갖다 대는 포인트 그리고 비비고 흔들고 밀고 진동을 주고 때리는 그 방법 그 위치 최적의 그 위치를 몰라요. 자 그 다음에 기준장을 달고 나서는 그 위에 갖다 놔야 되는데 그 위에 갖다 놨는데 어디에 갖다 놓을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10cm 위에 갖다 놔요.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10cm 위에 갖다 놓고 5cm 위에 갖다 놓고 아니면은 밑에서 이렇게 받쳤다가 이렇게 넘겨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타일이 지렛대처럼 파묻히면서 펑 떨어지죠. 갔다가 병따개처럼. 그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그 또한 혼자 연습을 하면 정말 힘들고요. 또 바른 코치를 만나지 못하면 그 위치와 그 정확한 위치와 그런 걸 코치를 못 해줘요. 방법을. 쉬운 방법, 효과적인 방법,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자, 신속한 이동 동작에 따른 그 부분까지 말씀드렸어요. 네. 그거를 통해서 타일과 벽에 편차가 적은이라고 가로치고 했어요. 동시적이고 충분한 수분 전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시적이고 충분한 수분 전달 상대적이죠. 똑같은 몰타를 쓴다면 여기서 가정이 있어요. A와 B는 똑같은 몰타를 쓴다는 거죠. 같은 통에서 건져 올렸다는 거예요. 제가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동시적이고 충분한 수분 상대적으로 동시적이고 충분한 수분을 전달한 거죠. A가 그렇죠. 다음 강의에 수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왜 우리는 편차가 적은 동시적이고 충분한 수분 전달을 해야 되는가가 굉장한 또 더 디테일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왔죠. 여기서 이 부분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갈게요. 다음 시간에는 왜 이 행위를 해야 되는가 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동시적이고 충분한 수분 전달 우리는 물을 타일아 너 몇 프로 가져가 벽아 너 몇 프로 가져가 몰탈 너한테는 몇 프로가 남아 있어야 돼 명령할 수 있어요? 없죠. 그 이유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가 하는 역할 자 나와 타일과 벽과 몰탈 네 가지가 있어요. 나는 얘네 셋한테 어떤 역할 어떤 존재인가 나는 명령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설명할게요. 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왜 이게 이렇게 되는가. 자 결론에서 두 마리 토끼를 얻기 위한 두 마리 토끼 누구한테나 이렇게 인정받고 내가 바른 지식으로 바른 지식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많은 경험을 통한 가진 사람과 함께하며 배우기 위해서 배움을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자연스럽게 일부러 잡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잡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자 마지막으로 떠붙임의 1% 메커니즘이라고 적어봤어요. 떠붙임의 1% 메커니즘. 이게 저는 너무 많은 떠붙임에 너무 많은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너무 많은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톱니바퀴로 표현을 해봤어요. 자 힘이 가해져요. 한번 힘이 휙 가해져요. 고대질 휙 가해지면 몰탈의 수분 그렇죠? 몰탈의 수분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일이에요. 빠르고 정확한 힘이 가해지면
고대질이 있어요. 고대질 시간. 고대질 시간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져요. 자, 그 결과는 품질, 내적, 외적 품질이 잡히고, 그 다음에 신속한 이동 동작이 가미돼요. 이 안에. 이게 톱니바퀴처럼 다 맞물려서 한 가지가 떨어지지 않고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해서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떠붙임의 1% 메커니즘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설정한 이야기예요. 자, 1%라고 하면 당장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왜 1%냐, 뭐 나머지 99%는 어디 있냐 하기 때문에 떠붙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방대한 분야입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이 있고 이론이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많죠. 이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 노트에만, 제 자료에만 있는 것들도 스크랩 이렇게 많은 영역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이 안에 이 한 장 한 장 안에 또 다른 이론들이 추가되는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많고 또 있습니다. 노트들이 또 정리가 돼서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고요. 노트들이 어떤 이론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짧은 시간을 통해서 1%의 메커니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나중에 알고 할 거냐 아니면 몰라도 되냐 아니면 먼저 알고 가야 되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예, 떠붙임을 하기 위해서 자 떠붙임을 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다른 시공법도 있지만 떠붙임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먼저 배우고 갈 것이냐 먼저 익히고 갈 것이냐 아니면 등한시하고 현장에 가서 물을 먼저 엎질러 놓을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이 사람과 물을 먼저 엎질른 사람과 물을 엎지르지 않고 연구하고 바른 연습을 하고 바른 코치를 받고 이해도를 높인 상태에서 현장에 간 사람은 물을 엎지르지 않을 수도 있죠. 현장에 가서 물을 엎지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대로 갖고 있을 수도 있죠. 물을 엎지르면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난 물을 엎지르지 않을 거야. 현장에 가서 그대로 있습니다. 현장에. 근데 이 사람은 준비가 없는 사람은 물을 확 엎지르고 보죠.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시간이 나한테 얼만큼 많냐에 따라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첫 시작은 미미하지만 마지막 결과물은 굉장히 달리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었네요. 예, 감사합니다.